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탈이 점입가경입니다. 폭언, 폭행에 각종 비리 의혹까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한항공 직원들은 오너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을 촉구하면서 촛불 집회에 나섰는데요. 끊이지 않는 재벌 갑질과 세습 경영의 폐단,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시간 여야 의원 모시고 그 해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얼굴에서 까 너는? 얼굴에서 깔까?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된 파문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로 번지면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총수 일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총수 일가의 갑질을 폭로하는 각종 증언과 제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조씨 일가의 갑질 횡포를 비판하고 재벌 갑질과 세습 경영 철폐에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재발 방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재벌 일가의 갑질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습적으로 노동자의 갑질하는 오늘들은 기업 경영에서 분리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밀수, 관세 포탈 혐의는 검찰과 관세청이 엄격하게 수사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과의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물을 뿌리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재벌가의 비행이 드러났다면 정치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오너 일가 갑질 논란. 한국 사회가 용인해온 뿌리 깊은 관행을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견제받지 않는 재벌가의 후진적 경영 행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재벌 갑질 논란을 끝낼 근본적 처방전은 없는 것인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토론해봅니다. 예, 오늘 토론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너무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조현민 씨 한 사람 물컵 갑질뿐만이 아니라 이명 이사장 또 공사장 뭐 폭언 폭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욕설 이런 또 일가족의 밀수 의혹까지 뭐 일파만파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뭐 재벌에 대한 그런 비판 여론이 많았죠. 재벌이 사회를 지배하고 정경유착하고 언론도 지배하고 심지어 정경련 등을 통해서 시민단체도 좌지우지하면서 사회를 완전히 통제해왔다. 거기에다 이제 갑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하청, 재하청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라든지, 그건 많이 지적돼 왔죠. 네,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다든지. 그런데 이번 대한항공 갑질은 너무 그 수법이나 방법이 좀 저열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 재벌들의 갑질의 어떤 막장, 끝장을 지금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 어떤 그룹의 뭐 총수 또는 뭐 대기업의 사장들이 뭐 부하 직원을 막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나왔었는데 솔직히 이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폭언 폭행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진짜 밀수까지 회사를 거의 개인 소유화로 생각하고 회사의 여러 그런 자산과 그런 기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익을 부풀리는데 혈안이 됐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정말 어떤 도덕성의 기본적인 자질까지 의심되는 그런 이제 인격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이제 다 보여지면서 정말 어떤 지금 말씀드린 끝장, 막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업을 사유화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총수일가 사유물이고 또 직원들은 정말 직원들도 사유물처럼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게 한국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과연 자본주의란 게 무엇이냐, 뭐 깊이 논쟁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자본과 토지와 노동 이 세 가지 요소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자기의 자본을 투여한 만큼의 이득을 가져가겠다 당연합니다.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 전제는
노동자들의 권리, 그 다른 주체로서를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주체인 소비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본, 특히 재벌은 그래오지 않았다.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들여낸 자본이 아니라 국민의 공모 주식 혹은 은행 차입, 공공 국가의 그 재정 투입 이런 것들을 자산 삼아서 부를 일궈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사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고 경제 체제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이런 행동까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뭐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발전적인 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 문제점과 그 천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일면 있는 거죠. 예, 예. 재벌의 어떤 그 성장 형성사를 보면은 재벌 1세대는 나름 그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 훌륭한 뭐 그런 이제 창업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장 과정에는 우리 저 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국가적인 특혜와 혜택을 보고 왔고 또 일정 부분 뭐 이제 노조를 탄압하면서 이제 그 저가의 물가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또 같이 이렇게 호응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정경유착 관계들이 쭉 이어지면서 재벌이 성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벌이 국가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또 봐준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더 이상 그걸 봐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갑질들이 이제 나타날 때마다 더 이상 국민들이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이제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표출되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이 비판받고 비난받으면서 또 재벌의 어떤 변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대한항공 관련해 가지고는 해외 통신이라든가 해외 언론들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어요. 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땅콩에서 이번에 물갑질 분노까지 이어졌고 네. 과거에 그 재벌이라는 용어는 원래 많이 그대로 스페링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갑질까지 GAP, JIL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국가적 망신이죠. 그리고 국민의 위신이 추락한 상태이고요. 가진 자일수록 사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게 보면 다른 나라의 대자본 대기업들하고 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사실 각 국가별로 물론 대자본들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긴 하죠. 예. 특히 뭐 페리스 힐튼 그 호텔 그룹의 딸 같은 경우는 온갖 기행으로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는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회사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반해서 우리 그 재벌가들은 스스로가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경영에 참여하면서 국가적인 위신 추락과 국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을 계속 또 해외에서 어떤 그 우리 한글이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등재되고 사용되는 선까지 이르렀거든요. 예. 이건 뭐 국제적인 비교를 해봐도 결코 그 뭐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함께서는 원내 등원하기 전부터 이쪽 문제를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전공해 오셨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대기업, 대자본들의 행태와 우리나라와의 상황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상장된 회사라면 예. 특히나 선진국의 많은 그 상장된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외부의 감시가 심합니다. 특히나 주주들의 감시.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경영진들은 주주들이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율을 따지자면 10% 미만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 지분을 가지고 전횡을 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의 주주들이 제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을 사유화하고 이렇게 전횡을 이제 일삼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 즉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대주주를 감시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어떤 제도적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번 그 조현민, 조현아 그 이제 결국 창업의 3세대인데요. 어린 나이에 이제 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최연소 이제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현민 상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결국 경쟁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같은 또래의 이제 직급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능력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번의 경우는 것도- 대한항공의 사례인데 예. 일반적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도 그 한 35세 중반이면은 그 정도 되면은 그 임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경쟁도 없고 경쟁이 없으니까
어떤 능력도 검증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업 경영을 맡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도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고 이거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당장은 이렇게 지금 대한항공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경우 종종 다른 기업들도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예. 또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역시 아들에 대한 보복 폭행, 뭐 SK그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앞서 최희배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에도 보면 가족 기업이란 것은 자본주의 필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96%가 패밀리 비즈니스로 분류되고 있고요. 유럽은 86%. 그런데 문제는 200인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이 될 경우는 26% 선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공개가 되는 순간 이건 소수 가족이 지배하는 사적인 회사가 아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26%마저도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든지 그래서 지분을 소유하고 이사회에 참여는 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독일 BMW 그룹 같은 경우는 3자 동맹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밀레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네. 창업자 두 가족과 전문 경영인 이 3자가 반드시 황금의 저도 분할을 언뜻 하도록 하고 가족 기업 그러면 상장되지 않는 회사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네요. 네.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고 그걸 이제 무한 기업이라고 해서 책임을 무한적으로 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또는 무슨 부채에 빠지면 자기 사적 재산이 전부 투입되는 형태의 책임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피하고 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 예. 그동안 대기업에서 나타낸 그런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사건들만 보더라도 맥가 폭행, 한 대 때리고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예. 주면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그랬죠. 사건. 예. 그런 것들을 모두 본다면 대한민국 재벌의 윤리성, 도덕성은 이제 정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수준이다. 예. 볼 수 있죠. 이번에 경우도 그 조현아 씨가 지난번에 사과하고 집행유예 받은 다음에 있다가 마침 올 초였던가요? 지난 연말이었던가요? 다시 복귀를 했죠. 네. 복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이 문제가 터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의 경우도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방식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재벌 회장들 뭐 조세 포탈, 뇌물 또는 각종 횡령, 배임 등으로 검찰에 불려가면 꼭 그 관례처럼 휠체어 타고 나타나죠. 네. 칭병하고 그리고 다시 좀 이따 경영 복귀하고 이 악순환이 대한항공에도 조현아, 조현민에게도 또 적용될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크죠. 네. 되게 지금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동안에 되왔을 때 매번 그 상황에서는 사과도 하고 일정하게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복귀하는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 비단 그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러 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와도 다시 경영 복귀하는 사례는 뭐 익히 많습니다. 현재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 중인데 불법 행위는 거의 사실은 드러났거든요. 뇌물 수수에 대한 이제 법적 판단에 대한 약간 부분은 남아 있지만 회사의 돈을 아무튼 최순실 또는 정부 쪽에 이렇게 재단 같은 데 출연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라는 거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 와중에 지금 풀려 나와서 경영에 또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뿐만 아니라 뭐 비단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어떤 기업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재를 못 받는 것.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지배 구조가 아직도 후진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어서 주주들이 그런 경영진들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물론 법제도를 강화시켜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아예 그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그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좀 더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개선 제도들, 뭐 상법의 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기업의 지배 구조 또 시장 여러 가지 견제 기능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그 법조와 또 자본 권력과의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카르텔 구조에서도 그것이 반복되는 패턴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조준웅 삼성 특검이죠. 이분이 삼성의 그 범죄 행위를 특별히 수사하라고 해서 특검이 임명이 되었는데 유야무야 돼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아들이 삼성에 취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검사들도 뭐 특수부나 중수부 이런 데서 재벌 대상 칼날을 휘두르다가 퇴임하고 나서는 삼성의 고문 또는 뭐 이사 이렇게 전직하는 사례들 많이 봤죠.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로펌들이 대형 로펌들이 그렇죠. 재벌의 예. 대리인 항상. 역할을 하면서 예. 뭐 법조에 있던 분들, 검찰 법원에 있던 분들이 또 로펌으로 대거 가면서 그들을 위한 방패가 되는 모습들. 대형 로펌에서 이렇게 변론을 맡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결과가 되게
뻔하다 예측을 할 정도로 지금 카르텔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전관예우라는 것이 거의 뭐 상식화되어 있다시피 하죠. 예.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 지배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같이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가 재벌에 대해서 관용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토론회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이트 칼라 범죄, 특히나 이제 기업 범죄, 특히나 또 거기서 재벌들의 그 집행유예를 받는 그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3+5 원칙이라고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도 그 형을 받아서 집행유예로 풀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어떤 사법부의 관용적인 태도, 근데 이거는 사법뿐만 아니라 검찰도 기존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를 보면은 어떤 재벌 편들어주기, 재벌 봐주기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사법부까지 이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경제 이바지했다 그런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벌이 크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봐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재벌이 커서 한국 경제에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사법부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국토부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관세청도 소홀했던 부분. 그리고 뭐 삼성 최근에 이제 노조 문제도 발생했을 때 노동부의 문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정부 부처에서 그 재벌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정말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전면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공정이나 금융위 같이 경제 부처만이 재벌 개혁하는 부처다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어떻게 하면 이 재벌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가를 고민해보고 자기들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재벌 개혁에 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재벌 대기업의 문제가 거기만 한정돼 가지고 무슨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사회 영역에 같이 엮여져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같이 전체적인 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지난 4일 날 대한항공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양호 일가 퇴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촛불 집회하면 되게 그동안에 국가적인 사안들이었는데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개별 기업이지만 또 하나는 사회적인 쟁점이기도 하니까 계속되고 있었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국민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응을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까지 물론 남양유업 갑질이라든지 네. 공분을 사는 재벌의 갑질들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같이 촛불을 들고 나서진 않았거든요. 그건 기업 내부의 문제니까. 네. 노조 탄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많이 양상이 다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90년대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 희생하고 모든 걸 내어놓은 건 노동자들과 국민들이었거든요. 금반지 내어놓고 구조조정 감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려준 기업들인데 이들이 다시 부를 다시 창출하고 돈을 벌게 되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역으로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못 참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벌이나 대기업은 그들의 사유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들의 희생으로 살아난 것인데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대항이라는 용어와 예. 국적항공기 태극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대한항공은 다른 기업들보다도 우리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상징이고 대한민국의 대표성이 있는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범죄를 저지르면 되겠느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일반 시민 국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촛불 시위로 번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대한항공 우리의 한국말로는 대한항공이고 또 코리안 에어에서 코리안을 빼라는 이런 주장도 있지만은 그 점에서 보자면 일반적인 대기업 이상의 뭔가 국가적인 공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될 기업인데 그런 행태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 저는 이번 촛불 집회를 이렇게 직원들이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시민들이 호응하는 걸 보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재벌 개혁의 시기가 정말 도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그리고 복지를 주창하면서 선거를 치렀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그리고 나서 솔직히 해놓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똑같이 재벌 개혁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재벌들의 그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그 칼을 대기가 어려웠다라고 했다면
이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재벌들 뭐 한진그룹도 한진해운, 현대그룹도 현대상선이 무너지면서 그룹이 해체되다시피 하고 동부그룹도 해체됐고요. 대우조선 같이 큰 공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기업도 이제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산업적인 어떤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재벌들의 그런 영향력도 어떻게 보면 줄어들거나 또는 거기도 구조조정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런 산업 구조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7년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재벌들의 이런 부분들을 용납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 촛불 집회 그리고 함진 이런 갑질을 기회로 재벌에 대한 더욱더 개혁의 요구가 커질 것이고 정부가 여기에 강하게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촛불 집회에서 대한항공 직원들 가면 쓰고 나왔었죠. 네. 그 밴데트 가면이던가요? 쓰고 네. 나왔는데. 가이 폭스. 예, 그래서 나왔는데 항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부 고발자 관련 얘기 동시에 나옵니다. 네, 뭔가 네. 법적인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관장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사조치도 불이익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효성 문제죠. 현장에서 늘 공익제보를 한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두드러진 보복성 사유라고는 안 하고 뭐 근무 태만이라든지 다른 사유를 내세워서 징계를 하거나 인사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과연 입법의 한계인지 실행이 문제인지 그리고 노조의 저항력이 문제인지 이 부분은 아마 어느 한쪽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함께 계속해서 면밀히 개정하고 개선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문화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추가적인 조치로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현재 이렇게 이번 그 한진그룹의 사례 같은 경우들이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폭행이나 이런 뭐 또 회사에 있었던 배임 횡령 이런 부분들은 형사법적인 내용은 공익제보자 신고 보호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관세를 이제 관세법을 위반한 밀반입 이런 것도 현재는 적용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내부 고발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법이나 세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을 통해 가지고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내부 고발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하자.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밀반출 또는 이제 그 관세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위에 적용이 돼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 개정이 좀 시급한 문제고, 예. 물론 또 이제 우리 표 의원님 말씀하신처럼 좀 국가권익위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네. 네, 여기서 잠시요. 지금 이번에 그 물벼락 갑질 논란 관련해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신 후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 기업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직원들한테 막대하고 그런 걸 해도 처벌을 안 받고 다시 잊혀지고 돌아와서 땅콩 그 회항 사건도 그렇고 그게 다 그 일가 다시 몇 년 후에 바로 이렇게 일어난 걸 보면은 소수의 지분만 가지고도 뭐 딸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뭐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갑질을 하고 물컵을 던져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뚜렷한 그런 기준이 없이 단지 그 오너 일가의 자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임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보여라! 실력도 없고 검증이 안 됐는데 단지 오너의 자제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힌다는 거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뭐 삼성을 비롯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벌 2세, 3세가 재산을 물려받듯이 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뭐 남양 유업 사건처럼 이렇게 대한항공을 사실 국적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긴 하지만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불매 운동이라도 좀 했으면은 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그들만의 갑질을 없애거나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한 좀 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원이 있기에 대기업이 있는 겁니다. 기업은 내 소유다. 그거는 절대 소유가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를 시민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사유화 문제도 지적을 했고 기업 작은 지분 가지고 예. 장악하고 있는 지배구조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징계를 받았고 또 상업적인 처리를 받는 듯하다가 슬그머니 복귀하는 문제 있는데 제이비 의원께서 총수 일가 언제나 그랬듯이 슬그머니 복귀한 이런 문제 뭔가 개선책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하셨죠? 예. 대한항공 같은 이제 항공사에만 적용되는 법이긴 한데요. 네. 현재 이제 항공사업법 현행에는 그 항공보안법이나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이제 그 경우에는 그 위반한 자가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그 3년 동안 이제 형이 집행 끝나고 3년 동안은 이제 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조현아 지금 부사장 같은 경우는 3년 경고한 것 같은데? 아니요. 집행유예가 이제 지금 받았고 끝나보다. 집행유예가 끝나면 또 바로 복귀할 수 있어서 그 경우에는 이제 2019년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벌금 이상 형만 받아도 5년 정도는 좀 그 임원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임원에 대한 그 개념도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상의 이제 임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등기 임원이나 그런 경우도 포함을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만약 통과되면 조현아 회장 같은 경우 2022년에 대한항공에 복귀를 할 수 있겠는데 아마 뭐 이런 지금 현재 논란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3년간 제한을 5년으로 늘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정서상으로는 아예 못 들어오게 했으면 하지만 이제 그거는 또 그 취업 자유를 예. 제한하게 되면 이제 이 위원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제이비 의원께서는 항공사와 관련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인데 항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불법을 저지른 총수 일가 관련해서 기업 경영에 바로 슬그머니 복귀하는 거 막는 다른 조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는 한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민간 영역이고 시장 영역인데 예. 정부나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게 된다면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그 근본 자체에 대한 훼손이라는 어떤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요. 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정작용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미국의 그 가족 경영,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내부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세든 3세든 지분의 참여는 상속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상속세 내고요.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명문 경영대를 졸업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해군 사관학교 등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복무를 병역을 마쳐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내에서의 인사 승진 원칙에 전부 다 흡족하게 만족시켜서 올라와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한 2세, 3세는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자기 규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규율을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이 단지 오너의 2세, 3세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을 하고 임원으로 일한다. 이거 자체가 그럼 반자본주의적이고 반경쟁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은 자율을 하지 못한다면 최이배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주주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계속 국회가 관심 가지고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관련해서 상법 개정 같은 거 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법무부가 이제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한번 또 이슈가 됐는데요. 예. 이미 저도 국회 등원하자마자 발의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
이런 불법 경영진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도록 하는 이제 시장의 압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나 예. 집중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 도입 같은 부분을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조만간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임원들 비단 뭐 이제 재벌 총수 일가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기업의 경영을 특히나 큰 대기업의 경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주주총회 할 때 보면은 이사의 경력을 쓰게 돼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쓰고 특히나 이런 범죄 경력 같은 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어떤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상장 기업이라면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는 좀 그 허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정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돼서 아무튼 국민들의 어떤 이런 호응을 저희가 좀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 정무가 지금 미국인 시민권자죠. 외국인 신분으로 어떻게 6년 동안 지내어 임원을 했느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부 해석에 따라서는 법적으로는 대표권이라든가 임원의 절반이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게요? 현재 일단 우리 항공법상의 외국인, 예. 그 우리 국적자가 아닌 사람은 등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못 박혀 있거든요. 아, 못 박혀 있습니까? 예,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불법 행위가 그대로 방치될 수 있었느냐?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국토부 안에 흔히 말하는 칼피아라고 부르는 이번 사안이 터진 이후에 국토부의 입장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국토부 대해서? 입장은 실수였다 몰랐다. 아하. 그리고 현재 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에 대한 처벌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진에어 자체에 대한 항공 등록을 말소시키겠다, 취소시키겠다. 그래서 항공사 자체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외국인은 임원으로 등기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 항공사업법상 이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서야 그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면허 취소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런 경우 제가 생각에는 일단 국토부의 문제도 컸지만은 그 내부적인 자정 기능,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인 기본적인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대한항공 굉장히 오랜된 회사였고 그 밑에 이제 100% 자회사인 진에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네. 당연히 다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한항공 내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통하지 안 됐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업의 어떤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어떤 그런 컨트롤 기능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희가 상법 개정안 중에 다중대표 소송이라고 해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손실을 끼친 자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진해 항공 면허 취소도 검토 중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뭐 그게 안 된다면 현실적인 뭔가 조치, 징계법 뭐가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시간도 지나버리고 했었는데 없을까요? 그 시효가 지난 상태에서는 할 수 없죠. 과거에 우리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 살인도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런 행위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행돼 왔다면 최 의원님 말씀처럼 그 기업이나 그룹 내에서의 자정작용, 준법 경영, 준법 감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다른 영역에서도 많은 불법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이라도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 조사, 필요하다면 수사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뭐 자정 기능의 또 하나는 역시 그 아까 제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주주들의 역할 필요한데 네.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연금이 2대 주주죠. 네. 또 뿐만이 아니라 모기업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이 또 예. 2대 주주더라고요. 예. 역할을 거기- 크게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과 그런 그 이해상충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인 자산운용사들은 기업의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거나 네. 또는 어떤 그룹사의 계열회사거나 이래서
재벌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목소리 내기도 힘들었는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들의 돈으로만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목소리를 크게 낼 자격이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이 나선다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그 불법 행위를 한 임원들로 인해서 회사에 어떤 손실이 끼쳤다면 그런 부분은 찾아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이유가 된다면은 이제 집단 소송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집단 소송의 사유가 3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나 뭐 내부자 거래 뭐 이런 등등인데 이런 행위로는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을 없어서 집단 소송에 대한 이제 제도 개선도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예, 뭐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의 다른 주식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엉뚱한 데 뭐 쓰인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다른 적극적인 뭔가 문제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국민연금의 역할은 당시에 그 이사장과 자금운용 대표들이 모두 사법 처리가 되면서 그 개인적인 그 과실로 덮고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한항공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그 대주주의 하나인 2대주주건 3대주주건 국민연금이 그동안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사실은 좀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정경유착이 오랜 동안 지속돼 왔고요. 그리고 그 정경유착의 일부에는 과거 우리가 위원께서는 그동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안 가진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군요. 문제가 많죠. 오히려 그 재벌들을 옹호하고 재벌들의 뒷받침이 되어주는 역할로 방관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이면에는 그 재벌들 내부에서 불법 행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눈감아 주더라도 국가 전반적인 경제 방향에 협조를 해주는 협조기관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함께 서로 어울렁도울렁 그 권력자와 재벌들이 함께 해왔던 과거가 있었던 거죠. 네. 그 가운데 국민연금이 독자적으로 연금을 납부하시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 몫을 내겠다 그런 생각도 의도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인적 구성 자체도 투자 관련 할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이후에 투자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주주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능 자체가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연금의 이제 의결권 행사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별도의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그룹의 그 합병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용지물이었다라고 나왔고 그래서 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이제 정경유착에 아직도 그런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좀 더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그 자체의 지배구조도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고 국민연금이 진짜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그리고 거기에 돈을 넣은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을 정부가 시행을 하기로 했고 국민연금이 이제 1차적으로 도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직접 나서서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주주로서 해준다면 많은 또 기관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돈을 위탁받아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또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한항공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은 거기에 투자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나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 모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역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시민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시민 인터뷰에서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동안에 보면은 이런 문제 불거졌을 때 중소 또는 중견 기업들은 상당히 손도 들기도 하고 효과도 보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거의 독점적인 이런 항공사에서 직접적인 쉽지 않겠지만 기업들 이런 문제 소비자 견제를 통해서 뭔가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중요한 수단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거의 유일하게 불매운동 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근데 불매운동을 하다 보면 대한항공 등의 대기업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요.
어차피 항공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갑자기 자기가 이용하지 않던 항공으로 바꾸기도 어렵고 마일리지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삼성 등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불매운동이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중소, 막 커봐야 중견 정도죠. 예, 흔들리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도 원래 목표로 했던 그 뭐 본점이라든지 그 기업주보다는 대리점이나 또 다른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자영업적이 피해를 입을 예, 수 있다. 자영업자나 종업원들이나. 그래서 이 불매운동에만 집중하는 것은 조금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고 압박을 하고 소액 주주자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상법 등의 법 개정에 대한 압박을 하고 소비자 운동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다변화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불매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소비자 운동을 얘기하시네요. 저 표 의원님 말씀에 이제 100%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이라는 게 기업을 결국 재무적인 곤란에 빠뜨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일종의 이제 대신 기업에 대한 불만들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표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기업이 이제 개선될 수 있게 이제 하는 건데요. 많은 유통업 회사에서 그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이사를 사회이사로 선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소비자 단체들이 목소리를 키운다면은 충분히 회사에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각자의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 관계자들이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뭐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일부는 좀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재벌 총수 일가 갑질 횡포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경우에 따라서 입법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있는 법을 조금 더 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 최희배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재벌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보면 주주 회사를 통해서 뭐 10몇 % 정도의 주식만 확보하고 그 주주 회사에 또 20몇 % 지분을 확보하고 이렇게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을 해서 소규모 자본으로 거대한 재벌을 좌지우지하는 형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왔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집중해서 정상화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공정거래 관련된 규정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집행도 그렇고요. 일단 현재의 마련되어 있는 자본주의를 건강화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정거래를 비롯한 뭔가 새로운 의지를 표명을 했었는데 네. 어떤 조치들,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정이나 금융위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결국은 기업들의 경영 행위와 관련된 부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처들이 이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좀 전면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거고요.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법 제도 개선 노력도 하지만은 뭐 이제 국감이나 뭐 청문회 같은 걸 통해서라도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총수 일가들을 불러서 국민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사과도 받아내고 대신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좀 어떤 이렇게 쌓인 감정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청문회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감 같은 경우에 조양호 회장이 2016년 국감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해서 나왔고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한항공 누구 겁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항공 당신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주주들 것이다. 많은 그리고 노동자들의 것이고 이해관계자의 것이다.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끄덕이면서 수긍을 했으나 뭐 여전히 변화된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들을 더 만들음으로써 결국 재벌 총수 일가들에게 따끔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는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의 청문회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회와 사법부, 정부 기관 내에 있는 재벌 장학생들의 문제죠. 삼성 장학생 얘기만 줄곧 우리 사회에 국회에도 좀 나왔지만 있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본회의든 상임위든 또는 법안 관련한 심사 소위에서건 재벌의 입장을 옹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정말 선의로 그 재벌이 잘하고 있고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다면야 뭐 존중해 드려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그분들의 이면에 그리고 사법부에서의 판결에 검찰의 수사에 경찰의 수사에 또 정부 각 부처에 있어서의 집행에 재벌에 대한 어떤 옹호가 담겨 있고 그 이유가 어떤 형태로든 재벌이라든지 돈의 어떤 지원을 받거나 협조를 받거나 이런 형태라면 이건 사실은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 사회 전반에 특히 공직 분야가 철저하게 투명해지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되었을 때 아마 결과적으로 재벌도 갑질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인들하고 정치인들 재벌 그룹에 문자 주고받았던 것이 뭐 드러나게 됐습니다만은 관련 얘기 이것 좀 해보겠습니다. 항상 뭐 국회의원들 나와서 방송하거나 청문회하면은 당신들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갑질이라는 것이 권력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주로 기업들은 자본 권력,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치 권력도 굉장히 바로 실질적인 권력인데 반성해야 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 권력 내부에서의 갑질 이런 건 없습니까? 많죠.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희 네. 초선 의원들도 어느 순간에 관행이란 이름 하에 갑질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순간이 위태위태했습니까? 뭐 많죠. 일단 지역에서도 보면 지역위원장이거든요. 대부분 경우가 예, 예.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뭐 추천도 할 수가 있고 영향을 미칠 수가 공천과정 있죠. 정리하는데. 공천과정에 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각종 기관장이나 뭐 유지 분들이 자꾸 만나자고 하고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한 편에 설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또 지역의 이익을 위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부의 업무 집행을 위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이용해서 정부 기관장을 질타하고 소리 지르고 혼내고 그 결과로서 원하는 걸 얻어낸다든지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뭐 다른 그 국회 보좌진이나 예,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나친 권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갑질의 영역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 그것이 정당한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마침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공천 과정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상당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공천 과정에 지방의 그렇죠. 경우에 예,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저도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 비례시니까. 아니니까 뭐 제가 직접 경험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켜본 바로는 국회의원 하나가 이제 그 지역에 뭐 예. 기초의원, 기초 그다음에 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의원까지 뭐 거의 이제 좌지우지하다시피 하고요. 지방의원들이 그 지역구 의원의 지역 사무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 결국은 또 그분들의 어떤 조직력이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상호 이제 그런 작용으로 그런 이제 끈끈한 게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회의원이 막강한 그 공천권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2013년, 12년, 14년 때 기초의회에 대한 그 정당 공천을 하지 말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진척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좌절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그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지방 분권을 얘기가 쉽지 않겠죠. 다른 기회가 있으면 관련 논의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지금 대한항공 관련 갑질 근절 관련 논의를 계속 했는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재벌의 일반적인 구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총수 일가 갑질 이제 끝나야 된다라는 게 주제였는데 이 방향에서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또 개인적인 앞으로의 계획까지 포함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창원 의원님.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법 앞에 평등, 어느 누구도 법과 투표권 두 가지 앞에서만큼은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재벌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이 가볍게 처리가 되거나 무마되거나 또는 용서받는다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입법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감시 이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기업하고 기업가를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를 혼용해서 이해한다면 계속적인 오해가 생기는데 이제 국민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오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고 굉장히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면 그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도록 규제도 강화해야 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주주권에 대한 강화들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상법 개정 등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기업은 기업 자체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함으로써 경제의 어떤 그 올바른 방향성과 그다음에 성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리된 대응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부르는 갑질 논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물론 법 제도 개선도 있어야겠지만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도 뒷받침돼야겠죠.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해법 마련에 힘써주길 바라면서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